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신을 긍정하는 법 이라는 주제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죠. 그런데 남자니까 긍정하는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자신을 긍정 혹은 사랑하는 법, 이것은 제 출생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왜 제가 가치 쌓기의 시작으로 스스로를 긍정하는 법으로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으로 두었는지.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저의 통찰로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죠. 어머니의 hypergamous nature, 그리고 아버지의 무분별한 성 전략, 그 사이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한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것은 나중에 다 크고 나서 제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인생에서 많이 피하시곤 하셨는데,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드디어 어머니를 좀 뵐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눈빛과 저희 외가의 눈빛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때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긴 했는데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에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셨고, 어쩌다 보면은 전혀 모르는 여자들을 데려와서 이 새엄마 후보로 저에게 막 보여주곤 했죠. 그때 이런 것들을 잊게 해줄 수 있었던 것들이 저에게는 운동을 했던 시간들. 아주 어릴 때부터 격투기 도장에서 시작도 하기 1시간 전부터 기다리면서 그 시간만을 고대했어요. 도장에서 저에게 유니폼을 주는 것도 너무 그 소속감이 너무 좋았고, 옛날에 그 관원들 태우는 봉고차 안에서 조수석을 고집을 하면서 관장님과 함께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태우는 거 다 같이 하고 들어가고 그러기도 했죠. 또 학교에 가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죠. 궁금한 게 많았는데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를 좀 진지하게 했죠. 정말로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어린 나이 때 고서들도 막 읽고,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가 뭘 막 읽고 있으니까 그게 야한 잡지인 줄 알고 제 책상을 막 털었는데, 그 안에서 어른들이 권장하는 도서라든가 그 일이 일어났던 날에는 선생님께서 제 책상에서 책은담을 발견을 하셨는데, 인간관계의 처세에 대해서 들어있는 책이죠. 그걸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너는 뭐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이런 거를 읽고 있냐, 애늙은이처럼, 그렇게 멋쩍어 하시면서 사과를 하셨던 적도 있죠. 그렇게 저는 가치 쌓기에 몰두하면서 왜 사람들은 저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지 않았을까, 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이나 관점을 가져주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죠. 그나마 따뜻한 시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또래 여자아이들이나 누나들의 호감이나 호의 정도였죠. 그러나 불평을 하기에는 너무 다가오는 것들이 많았고, 앞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찾고 제가 해야 할 것들을 설계를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친구들에 비해선 정보가 되었든지 여러 가지가 늦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해서 후회만 없다라면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나서 어머니께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왜 듣게 되었냐면, 저는 인생을 굉장히 남성적으로 끌고 가죠. 필요할 때에는 맞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에는 영혼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며, 그렇게 콜로세움에서 전사같이 살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합리에 물러섰던 적이 없죠. 그것을 뚫어내거나 환경 자체를 바꾸거나 적을 매장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환경을 바꿔서라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뚫어내면서 왔죠.
사실 지금은 제가 관록이 쌓이고 유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젊은 시절 혈기왕성할 때에는 저의 사회 지능을 유도리에 쓴 것이 아니라 유리천장을 뚫는데 모두 몰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워낙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랬죠. 정보부터 이미 차이가 났으니까요. 저와 경쟁을 이뤘던 친구들과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냐면 고등학교 때 일진무리의 리더격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너를 안 건드리는 줄 알아? 물론 네가 운동을 잘하니까 괜히 싸워서 우리가 다치거나 귀찮아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정말 내가 너를 건들지 않은 이유는 나는 너처럼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나는 네가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 고맙다 새끼야. 쫄았다는 얘기를 존나 어렵게 하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웃었죠. 그런 제 인생을 보시고 어머니께서는 위태위태하게 느끼시고 저의 그러한 결정들과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반대하신 적도 있었죠. 그러나 제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보고 원래는 어머니께서는 이 페미니즘을 접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머니 서고에서 어머니 오피스에 들렀을 때 제가 찾았던 것이 뭐냐면은 버전 모놀로그라는 책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페미니즘 책 중에 하나죠. 제가 어머니에게 뭔 책의 제목이 보지의 독백이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father figure 없이 toxic masculinity 안에서 인생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시면서 고통을 받으시고 자라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처음으로 건강한 남성성을 보신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저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하셨고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가족들 저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문제 해결을 기대하곤 했었죠. 그렇게 건강한 남성성을 보시다가 어느 날 저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의 insecurities, 불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의 남성적인 방식에서의 어떤 인생을 끌어오는 방법.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solid하고 견고한 캡틴으로서의 그 배를 항해시키고 있었는데 인생의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저의 인생이라는 배를 잘 끌고 오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선원이 되시면서 저에게 슈테스트가 아닌 슈테스트가 날라온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철학과 이러한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어머니께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해하기를 바라고 설명을 드린 건 아니에요. 어머니께는 제가 인생에서 증명하고 보여드리면서 신뢰를 심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더니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실은 내가 너를 배 안에 품었을 때 너를 낳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버지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너를 산부인과에서 가서 지우면 저 외할머니랑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우면 너의 아버지가 와서 어떤 상식에 어긋나는 미친 짓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 공포 때문에 너를 어쩔 수 없이 낳게 되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거는 제가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서 멀리서 저를 기도를 해주시고 어머니가 저를 그래도 아들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낳았지만 나중에 후회를 했던 안 했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저를 낳으시는 것 자체를 원하시지 않으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가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태어나게 된 이유가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이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사랑은 아버지의 폭력이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어머니가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태어났고 두 번째 사랑은 그런 저를 보는 어머니의 후회와 불만족, 그게 제가 받았던 두 번째 사랑인 거죠.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폭력,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후회와 불만족, 그렇게 제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저는 가치를 많이 쌓아놓은 상태였긴 하지만 일말에 갖고 있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그 어머니의 사랑에 그 태어날 때 어머니께서 나를 탄생에 대해서 사랑을 하셨다라는 그 마음에 의지했던 적도 있는데, 혼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친척네에 맡겨져서 자랐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도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충격이거나 배신감이거나 슬픈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은 맞닿아 있다고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이 저를 낳게 해주었고 어머니의 저를 낳았던 것에 대한 후회와 불만족이 제가 가치를 쌓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언플러그드 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거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오히려 감사했고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남자로서 처음으로 어머니께서는 이제 인생의 father figure라는 것을 보신 거죠. 아들로부터. 그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오히려 후련해졌고 제가 저를 위해서 쌓았던 가치와 긍정적인 마음이 좀 더 굳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마음 안에 뭔가 좀 변화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인생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추어지면서 신념이 완성되는 느낌? 그렇게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에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남자의 성별이라는 것인 거죠. 남자는 그 누구로부터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보다는 내가 어떠한 가치를 쌓고 내 인생에서 나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 어려움이 되었던, 자원이 되었던, 어둠이 되었던, 빛이 되었던 내가 가치를 쌓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이었다라면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것. 남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그것만 되어도 나의 탄생이나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가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던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본인 스스로도 거울로 자신을 봤을 때 자랑스럽고 믿을 만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면은 그런 가치를 스스로 쌓았다라면 그런 가치의 크기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리밋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는 좀 더 작을 수 있지만 가치를 쌓는다라면은 여러분의 탄생 자체가 비록 폭력과 후회, 불만족, 누군가의 폭력과 후회, 불만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우울을 준다거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막는다거나 어둡게 물들인다거나 여러분들의 가는 남자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쌓은 가치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사랑을 꼭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쌓은 가치만큼의 크기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무리 우울하고 어두운 기억이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어둠이 여러분들이 쌓은 가치의 빛남에 1cm의 어둠도 허락하지 않는 큰 빛을 만드시라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라는 것. 이게 본 채널의 운영자인 언남이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